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네. 저희 국민부자협동조합의 국부협 TV에 네. 오늘 용순범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강의도 좀 이따 해주시고요. 네. 강의 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국부협 TV의 촬영 요청을요. 네. 용순범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조금만 드리자면요. 한양대학교 미래혁신경영 최고위 과정에 지금 주임 교수를 하시고 계시고요. 한국문화환경경제인 포럼 회장을 하고 계시고 또 국제라이언스 클럽에 맡아서 큰 회장을 또 하고 계시고 경기대학교 AMP 지도 교수님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여러 다른 분들한테 익히 들었습니다. 네, 용순범 교수님에 대해서는요. 네, 오늘 주제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예요. 저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요즘 이런 단어들이요. 저만 해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오늘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요? 메타버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우리는 그것을 생활에서 몸으로 이제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메타버스도 어느 순간에 다른 버스를 타고 쳐도 메타버스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네. 신문지사나 TV나 또는 PC라든지 많이 접하면서도 명확한 뜻을 잘 모르죠. 네, 내가 네. 어떤 것이다라는 느낌은 아는데. 네. 일단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네.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고요. 네. 이 말의 어원이 시작된 건 1992년에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그 소설 스노크래시에 처음 이 개념을 등장을 시켰어요. 메타버스는 이제 5G 지금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상화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그 메타,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그동안 이제 VR, 가상 세계의 어떤 그 컴퓨터로 만들어진 곳에서 사람이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지능이고 아바타를 활용해서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오늘 교수님 강의 주제도 4차 혁명과 메타버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5차 중에요. 네. 그거는 어떤 관계인가요? 4차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4차 혁명 시대는 국가와 또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화, 디지털 어떤 변화 혁신에 가장 그 부합해진 어떤 필수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변혁이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표준이고 새로운 문명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애플이라든지 MS,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와 NFT 여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잠재 고객인 MZ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주목했기 때문이고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와 기업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어떤 그 공책이 있다는 얘기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디에 보면은 2050 미래 전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어디 보면은 4050, 5060 이렇게 하면서요. 2050의 미래 전망에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 어떻게 될까요? 20대에서 50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까 살고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 거죠. 2050년 지금 한 28년이죠. 네. 과연 28년 후인 2050년대는 이거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미리 앞당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G 우리가 가고 있는데 5G만 하더라도 1초에 3편의 영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6G가 되면 예. 1초에 무려 300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디지털 처리속도가 되는 거죠. 네. 이 디지털 처리속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는지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제는 현 시세계 우리가 꿈으로 그려봤던 것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중요한 게 그 기술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네. 주체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따뜻한 휴머니티가 정말로 요구되지 않겠나. 따뜻한 휴머니티 말씀을 하시니까요. 실은 교수님 이렇게 우리 회원 그 카페 홍보 자료를 웹잡으로 올렸어요.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2050 세대로 이걸 들으셨나 봐요. 네. 어떤 분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20에서 50세대만 오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50년대라고요. 그랬더니 그때서 요즘 용어는 제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용어를 정말 참 중요합니다. 너무 휴머니티한 그런 저한테 질문을 주신 회원분이 네. 계셔서요. 네네. 혹시 저희가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50 미래 전망에 관해서 아까 이제 블록 메타버스를 이야기했다면요. 요즘 주변에 매번 나오는 게 블록체인, 코인, 뭐 NFT,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편으로 또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큰 문제도 좀 있었죠. 그래서 코인이 어찌 보면 투자가 아니고 또 투기의 대상이 좀 되는 네. 듯하게는 느껴졌었어요. 저희도 코인 관련도 저희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자산의 한 종목이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이걸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는 강의를 좀 하는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블록체인과 NFT 그런 거는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인가 좀 설명을 좀 네, 제가. 블록체인은 흔히 가상화폐, 네. 코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어떤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완성이 되면서 코인이 나온 셈이죠. 네. 그 코인의 그 배경은 사실은 그 달러에 대한 반격입니다. 유럽은 EU 연합을 했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름인지 단체 이름인지 아직까지 모호하지만 비트코인을 만들어면서 이 달러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왜 어떤 한 나라가 국가가 개인의 돈을 국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반격을 하고 더군다나 전 세계 시장을 달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걸로 한 횡포를 우리가 맞서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탈중앙화를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비트코인인데 이게 2001년부터 이제 거의 시작이 된 셈이죠. 네. 근데 정말 엄청난 폭등을 한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것이 그 어떤 투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투기가 돼버려가지고 뉴욕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NFT는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등기부등본요? 네, 디지털 등기부등본. 이해를 딱 오네요. 네, 쉽게 디지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일반 등기부등본은 등록해야 되고 서류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네, 이 네.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게 그 NFT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이 NFT를 가지고 내가 그 그림을 내 개인의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네. NFT로 투자한다면 그 그림의 지분의 10분의 1이든 아니면 100분의 1이든 그걸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네. 화가가 허락을 한다면 그럼 그 화가는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고유 특성을 따른 이제 NFT는 위조의 어려움, 추적의 용량, 그리고 거래의 용이성 등을 제공하면서 그렇죠. 디지털 네. 자산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가 있다는 있다는 거죠. 걸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품의 경우가 훨씬 더 그것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아까 이제 그 미술 그림 이야기 하시다가 NFT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교수님 그 강의의 목차 중에 네. 미술 작품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오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10년 전부터 제가 아는 네. 분이 지금 거기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10년 전부터 이걸 추진했는데 네. 이후에 지금 얘기했던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네. NFT가 발전되면서 더 활성화를 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다. 예. 보통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거는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들어가죠. 네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 자동차라든지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체로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효과가 있지만 네. 동산은 자산 감식이죠. 뭐라 그래요? 나의 그 어떤 그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근데 미술품을 이 동산인데 미술품을 등록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기여했던 게 얼마 전에 잠깐 하셨던 그 삼성의 이건 회장이 지금 그 얼마 상속세를 전에 하신 바로 그 자산으로 한 거죠.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2021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요. 상종세법 개정안 제73조 2항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것을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세 납제도라고 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현대미술관에서 이건희 우리 그 네. 회장님의 그림을 이렇게 전시했다는 소리를 막 너무 그림이 2만 점 가까이 돼서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실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요. 네. 거기에는 뭐 유명한 뭐 피카소 그림도 있었고 한다던데 어떻게 그게 저는요. 그게 취득 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건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뭔가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술작품 등록제도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게 취득세 등록세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닌가 네. 보네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예술 발전하던 그런 부분에서 그걸 면제해 준 거죠. 이미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분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걸 감해주고 예.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면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재산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재산 네. 어떤 그 상속의 효과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민연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는 조세 등록이 돼서 이제 물납으로 네. 2023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예, 제가 좀 미 교수님을 뵀으면 조금 좀 잘 란치를 했었을 심지어는 텐데 지금 이런 말을 친구들과 별도 은행까지도 해서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등기부등본처럼 등기부등본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등록하는데 그 협회에서는 11,000원밖에 안 받는데 그래요. 100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가 됐든 11,000원 받고 거기다 해주는 게 3,000원 정도 해주면은 예, 이게 예. 딱 등기부등본처럼 딱 돼 있어서 예. 그 가격이라든지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그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산 증식 효과가 있다죠. 한번 네. 말씀은 이것은 더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많지 있는 가치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화가들이 많은 화가들이 재능 있는 화가들이 진출을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도움도 줄 수 있고 이 등기부등본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처럼 똑같이 이렇게 등기부등본 제도를 하게 되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미술 등록제도. 그렇군요. 저는 실은 좀 헷갈렸던 게 혼란스러웠던 게 요즘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익숙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트 플랫폼에 이 미술 작품 등록제도와 관계가 있으려나 했는데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NFT 그 기법을 이용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그 상행의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미술 작품 등록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병행이 되는 거죠. 등록도 저런 식으로 내고 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NFT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이력이 쭉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같이 하는데 아트 플랫폼은 자칫하면 어떤 그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크죠.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통합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요. 통합가치 경영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건가요? ESG 경영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쵸, ESG 그쵸. 엔바이러먼트 해가지고 이제 그 환경과 또그 사회적 부분과 거버넌스 기업의 이런 어떤 것이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사실 4차 산업도 디지털 융합, 컨버전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금 사회도 우리 사회가 이미 지금 2대나 미대를 가지고 많이 갈라지고 너무나 분분히 흩어져 있고 사실 이렇게 그 산업화가 고도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그런 통합
어떤 가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인터레이티브 밸류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때가 왔다. 그만큼 디지털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블록체인, IoT, 무슨 그 AI, 인공지능 이런 네, 쪽에서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 낮춰져 있는데도 함께 나갈 수 있는 통합. 그래서 독일의 통일이 우리보다 벌써 한 30년 이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도 사회 당면한 그런 모든 문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통합 가치 경영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거기다 뭐 내용도 상당히 많이 뜻이 있지만 있었네요, 교수님. 아유, 오늘 저희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차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가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기 분들한테요. 오늘 구독자라고 우리 분들에게 있는 분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은 제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하는. 네, 일단 강의에 이제 섹터를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1시간 반 동안에 제목 목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념만 설명해도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뭉술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든 메타버스든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 대혁명으로서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이러한 변화를 받아주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기회를 찾기 앞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짚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메타버스의 주인공도 결국은 사람의 인간의 상상력이고 인간의 상상력만큼이나 방대한 양의 복잡한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응용 방식은 국가별로 다 천차만별이고 기업들은 이거에 따라서 그 이익을 위해서 많은 돈이 나오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 핵심 역량, 그 생태계를 강화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우주가 가져주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중에서 과연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우리도 한번 같이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용승범 교수님께서는 저희 국민부자 협동조합의 이런 통합 가치 경영의 일환으로 저희 재능 기부 강의까지 해주시면서 좋은 뜻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부자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